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도 지식산업센터 중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식산업센터 중계를 이야기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로 중계한다고 자랑하고 싶은 바보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남들은 어떻게 중개업을 하는지, 어떤 중개를 하는지 궁금증이 많은 오지러퍼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산업센터를 중개하자고 제안 드리려고 지식산업센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업자뿐만 아니고 투자자분들도 제가 한 번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중개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중개업을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제 경험이 중개업을 시작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개업자분들이나 부동산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중개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중개업이란 사업이,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경쟁이 심하고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돈이야 나중에 다시 벌 기회도 있지만, 물론 가슴 쓰리죠. 2년 3년 운영하다가 폐업할 때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잃는 것이 저는 그 2년 3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야 나중에 벌어도 되는데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왕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성과 있게 중개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지식산업센터를 중개하실 파트너 분들을 모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중개에서는 내 물건을 내 손님에게 중개하는 게 수수료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사례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좋은 물건,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시려는 분들은 그만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급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원에 있으면은 그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야 싸게 사니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하니까, 야 공장장 너랑 거래 자주 하고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만 줄게, 이럴 확률보다는 상대원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물건을 접수시켜서 경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공동중개를 해야 되는 거죠. 공동중개를. 저는 현재 다음 카페 회원분들이 1000분이 넘게
계십니다. 모두 지식산업센터 투자 의사가 있고 지식산업센터 이해도가 많고 오늘도 열심히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1000분이 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중개를 할 때 해당 지역에 그 물건이 다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공동중개하기는 힘들죠. 그쪽 부동산에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 카페 회원분들에게 제안을 하시면은 그 물건이 객관적으로 시세보다 좋고 저렴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계약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함께 운영할, 제가 파트너 중개업자분들을 모신다고 해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같은 지역에 너무 많은 중개업자분들에게 제안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소위 영업이 안 돼서 사무실에 가만히 멍하니 넋놓고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 하다못해 매물 작업이라도 하지 왜 앉아 있어, 이렇게 혼나기도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물건을 찾아와 봐야 팔 사람이 없다고 치면은, 살 사람이 없다고 치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와 봐야 헛된 수고가 되기 때문에 넋을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가 얼마짜리 물건 살게, 그 오더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매물 작업을 하러 다니실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런 기회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 이야기입니다. 분양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분양 물건 중 계약금 10%만 가지고 잔금 때까지 차익을 노려볼 만한 분양 물건은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중에 10%, 20% 정도를 자기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산의 경우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40, 50%는 무이자 대출, 그리고 잔금,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양 물건 중 좋은 조건의 물건이 섭외되는 경우는 시행하는 사람들이 시행사 입장에서 급한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받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시행하시는 분들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토지 매입, 그다음에 준공시까지 공사 대금을 시행사 자금으로 하는 시행사는 매우 적습니다. 거의 PF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행사 대표 외모를 보거나 옷차림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PF 금융기관에서 참고 삼고 사업성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현장의 계약률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PF 자금이 접수가 돼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매수 의향서라든지 가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방법보다는 신탁사 통장으로 10%가 입금되고 계약서가 불출된 정식 계약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식산업센터, 소위 말해서 큰손들, 이런 분들이 한 층, 뭐 2개 층, 심한 경우에는 1개 동,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양을 받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1개 층 많이 분양받는 분들이 원 분양 가격에 분양을 받지는 않았겠죠. 물량을 많이 소화해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다른 조건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집단 대출이 막히면서 실무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한 업체나 개인 한 명에게 분양을 했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 명의 분양자들이 모여 있는 투자 카페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더 힘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암암리에 분양이 되고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그런 시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안받았던 사례를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어느 현장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시행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땅만 매입을 하면은 계약금만 걸면은 시공사, 건설사나 PF 자금 대출은 자기네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간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정 부분 정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공사도 건설사도 책임준공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시공사 섭외가 안 되면은 PF 자금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토지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남은 물량 300억 원어치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두 달 안에 10%를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은 거죠. 300억 원이면 계약금이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그리고 두 달 후에 35억 원이 회수가 됩니다. 원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잔금 때 원 분양가에 전매를 하게 되면은 돌려받은 30억이 그대로 수익이 되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30억이나 깎아주지? 라는 의문보다는 PF와 시행사, 시공사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는 한 업체, 한 사람이 뭐 30억 정도는 다 통장에 있잖아요. 아닌가요? 30억 정도 투자해서 원금 회수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다 보니까 계약금 10%가 시공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없긴 하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자체도 아주 중요한 공사비로 충당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업체한테 몰리는 게 막혀지다 보니까 여러 투자자들이 있는 카페에서 소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PF 자금 자체가 뭐 한 번에 집행이 될 수도 있지만 공정에 따라서 도달률을 보고 사업 중도금 뭐 잔금 요 상황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PF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시행사가 급한 상황에 이런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잔여 물량이 남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소화해줄 여러 명의 지산 투자자들이 있는 곳이 좋은 조건의 물건을 지산을 계약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물론 저 혼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계속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중개업자분들과 함께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집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함께 중개업을 하실 파트너분들을 모시고자
지식산업센터 중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문의, 전화 환영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